안녕하세요. 저를 정신이 나간 여자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사위에게 그날 모든 걸 내주었던 것은 딸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그랬어요. 사위와 저는 12살 띠동갑 차이가 납니다. 남자와 너무 오랜만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잃어버렸던 감정을 모두 되찾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날 있었던 일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전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자입니다.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바람이 나서 저와 제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지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며 열심히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마을 농사일을 도우며 마트에서도 일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고 사위는 제 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지는 않고 술집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사위는 술집을 3개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차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자수성가를 했다고 합니다. 산전수전 모두 다 겪어본 사람이라고 말이죠. 처음 시작한 술집은 금방 망해버렸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시 자금을 마련해 또다시 도전하기를 여러 번 했다더라고요. 결국 현재는 장사가 잘 되는 술집을 3개나 가지고 있는 사위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썩 잘 되지는 않지만 직원들 월급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정도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위는 고생을 하며 바쁘게 사업을 하다 보니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가 운영하는 술집 중 한 곳에서 제 딸이 일을 하게 되었다네요. 사위는 처음에는 저희 딸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20대 초반인 저희 딸 아이한테 관심이 가지는 않았다더군요. 그러다가 일을 마친 저희 딸을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저희 딸이 자취하는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둘은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둘은 눈이 맞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위와 딸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딸은 돈을 아낄 줄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빚이 많았다는데 그 빚을 사위가 다 갚아주었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도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위는 그 일에 대해서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본인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딸은 저에게 입이 마르도록 사위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위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이 늘 똑같았는데 제 딸의 고마운 마음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사위와 함께 살면서 가정주부로 있던 딸은 낮에도 밤에도 밖으로 나돌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제 딸과 어떤 남자가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것을 사위가 목격하게 되었고 사위는 딸의 이름을 크게 불렀는데 딸은 그 남자와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위가 전화를 걸어도 딸은 전화를 받지 않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사위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를 내고 나서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사위는 그때 결혼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위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사위의 고급차를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위는 한눈을 팔지 않았고 저희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제 딸이 집을 나가고 나서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사위는 저에게 예의를 다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과 있었던 일을 제게 모두 말하고 사위는 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살고 있는 허름한 시골집을 다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위였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위가 저희 딸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미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혼자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도 외로운 여자입니다. 하지만 제겐 가장 소중한 딸 하나 있는 거 그게 위안이었고 그 딸 걱정으로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보냈습니다. 딸이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았죠. 사위를 만나
함께 사는 딸을 보며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사위가 일어나려고 해서 저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고 사위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죠. 사위와 저녁을 먹으며 같이 술을 마셨는데 사위는 술이 오르는지 점점 많은 얘기를 하더군요. 사위는 저희 딸이 집을 나가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위가 고생한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위 못지않게 고생을 하고 살았던 것이 생각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건지 사위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위가 고마웠습니다. 딸과 짧은 기간 동거를 했을 뿐인데 사위는 저에게 예의를 다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으니까요. 사위는 결국 딸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사위에게 뜻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위를 토닥여주며 안아주었습니다. 못된 딸 때문에 상처 줘서 미안하다며 사위를 안고 저는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사위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사위는 한참을 울더니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와 사위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딸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실 저도 좋았습니다. 어떤 남자도 저에게 주지 못했던 감정을 사위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사위에게 식사를 차려주었는데 사위는 허기가 졌는지 허겁지겁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은 너무도 흐뭇했습니다. 밥을 먹고 사위는 돌아가게 되었죠. 저는 사위를 보낼 때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을 걱정하고 사위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사위가 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저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위에게 저도 모르게 언제 또 올 건지 이렇게 물어봤고저도 모르게 나온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사위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딸의 짐을 모두 밖에 내놓고 딸에게 짐 가져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별말 없이 가서 짐을 가지고 갔는데 사위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위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올 때마다 저는 너무 반가웠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지은 딸을 대신해서 사위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사위가 돌아간다며 저희 집을 나설 때면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얼마 전에 사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곧 제가 사는 곳으로 모셔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을 대신해 자네에게 사죄를 한 것일 뿐 다른 욕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웃음을 치게 되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 사위가 진짜로 트럭을 보냈습니다. 짐을 모두 실어 보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못해 저의 짐을 그 트럭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밖에서 일하고 오는 사위를 위해 집안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합니다. 나중에 사위가 저를 필요 없다고 하면 말없이 사위를 떠날 생각으로 말이죠. 그 전까지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를 정신 나간 여자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들고 외롭게 살았기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꿈만 같고 가급적이면 이 꿈이 빨리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딸은 그 못된 짓을 하고 난 뒤로 저와 연락을 단절해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너무 실망했던 터라 관심도 크게 가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